최근에 녹취록을 통해 가지고 대통령께서 국민의힘에 입당하기 전부터 당을 완전히 본인께서 장악하려고 하시고 그리고 당대표는 3개월짜리니까 내쫓아야지 뭐 이렇게 했던 말이 다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다면은 저는 이 상황에서 사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저를 공격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 생각부터 그랬고 당대표 된 뒤에도 그런 일이 있었고 선거 끝난 뒤에도 그런 일이 있었고 실제로 목적을 달성해서 당대표 내쫓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랬을 때 저도 그럼 제 입장에서 뭐든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러면 앞으로 당면한 과제 중에 하나가 제가 국회의원이 되는 것이 제 목표 중에 하나인데 네. 그러면 당연히 지금 그러면 저들이 아니 저는 참 모멸적인 기분이 드는 게요. 저들이 공개적으로 주변 사람들 이렇게 얘기해요. 아 이준석이 어차피 우리 수도권 분위기 안 좋으니까 노원병에 공천 주고 떨어뜨리자 이런 얘기해요. 공천 주고 나가서 죽으라 그러자. 제가 왜 그 의도에 따라줘야 됩니까? 예. 아니 그럼 노원병이 그런 분위기가 되게 만든 사람들은 누군데요? 그 사람은 또 영남이랑 강원도 동부에서 편하게 공천받아가지고 또 국회 들어가가지고 떵떵거릴 거 아닙니까? 왜 그 사람들이 정치를 그렇게 주도하도록 놔둬야 됩니까? 제 입장에서는 그거 막기 위해서 움직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는 그 대응 차원에서 그래 할 거 다 해봐. 나도 할 거 다 해볼게. 이제 이런 뭐든 할수 메시지를 예, 낸다는 뭐든 할수 있는 건데. 거죠. 그래도 이제 머릿속으로는 우선순위가 있을 것 같은데 예. 과연 내 정치 내 장기적으로 이 정치 바닥이 노원을 버릴 수 있을 것인가? 네. 진짜 내가 대구로 나갈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나는 무소속도 가능할 것인가? 이 부분에 있어서 시나리오의 우선순위는요? 저는 우선순위라기보다는요. 정말 저들이 어떤 공격을 할지에 대해서도 예측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왜 없습니까? 이렇게 정치를 오래 하시고 감각이 속이 살아있는데 이렇게 내가 보시면- 이렇게 했을 때 나는 이렇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순위가 있지 않나요? 많은 지금 여의도의 평론가들이 실패하는 게 뭐냐면요. 최근에 여의도의 평론가들이요. 보수 유튜버들보다 예측 가능성이 떨어져요. 왜냐면은 보수 평론가들은 다 보좌관 출신 아니면은 뭐 교수 네. 출신에서 상식적인 선에서 분석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럴 것이다 하면은 이분들이 적중률이 너무 낮아요. 요즘은 상식적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요즘도 보세요. 말씀하시는 요즘도 겁니까? 언론에 보면 상식적인 선에서 평론하신 분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중에 그 총선 때 가가지고 보수의 무슨 뭐 연대를 위해 가지고 유승민 의원도 포용하고 뭐 이렇게 다 한다 얘기 나오잖아요. 근데 그건 너무 상식적인 예측이에요. 근데 실제 움직이는 행보를 보십시오. 아까 제가 지적했던 것처럼 오른쪽에서 태극기 부대가 하는 정도의 주장을 하면서 그 영수쯤에 해당하는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러 가는 게 최우선 과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선에서 이해해가지고 행동하면은 네. 저는 아무도 대체할 수 없다. 이거는 정치인들뿐만 아니라요. 일반 국민들도 아마 느끼고 있으실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지금 당과 그 여당과 정부가 이례적인 행보라고 보시는 겁니까? 이례적인 것도 한 가지고 맥락이 없습니다. 뭐냐면 대통령께서 2022년 7월 달에 가가지고 국정과제 발표하시면서 떡하니 말씀하셨거든요. 뭐냐면은 우리 정부에서는 이념보다 민생이다. 그럼 지금 와가지고 1년 1개월 만에 이제 이념이 제일 중요하다.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 사이에는 아무 맥락이 없어요. 1년 1개월 동안 어떤 심정의 변화를 겪으셨는지 같은 게 설명이 없는 상황이니까 또 다음 달엔 다른 얘기 하실 수 있는 겁니다. 다음 달엔 갑자기 민생 하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예측하는 게 무의미해지죠. 그 측근이 아니시라 가지고 윤 대통령의 전체 그 마스터 플랜을 못 읽고 계시는 건 아닙니까? 이걸 무슨 수로 읽습니까, 제가? 이거를 아니 그러니까 민생이다가 이념이다가 뭐 또 어디 갈지 모르는데 이걸 예측하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지금 뭔가 맥락 없이 네.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해서 예측 불가능하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건데 네. 되게 윤 대통령의 메시지는 일관되게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념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고요. 네. 그거는 과연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건지 지금 뭐 해석 불가다 오늘 이렇게 저희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적한 것만 두세 가지잖아요. 언론중재법만 해도 입장이 바뀌신 것 같고요. 민생과 이념에 대해서도 우선순위가 바뀌신 것 같고요. 그리고 저에 대한 것도 보면은 처음에 녹취록을 보면 저한테 3개월짜리라고 하신 다음에요. 나중에 공개적으로 100년 만에 한 번 나올 당대표라 그랬어요. 그다음에 사석에서는 또 저에 대해서 비속어도 쓰셨다는데 이걸 종합해 보면은 3개월 만에 잘라버려야 될 100년 만에 나온 XX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맥락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저도 사실 이번에 녹취록이 터진 다음에요. 주변에서 정말 전화를 많이 받았어요. 예. 지금까지는 저한테 그분들이 보통 어떻게 조언하셨던 원로들이냐면요. 네. 아이고 이 대표가 워낙 대선 때 후보랑 의견 충돌이 심해가지고 그런 것 같으니까 이 대표가 한번 접어주고 잘해봐 이렇게 얘기했다가요. 요즘은 전화 오셔가지고 아 원래부터 안 되는 거였네. 그 전까지 조언했던 거 미안하다. 이제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 녹음 파일이 공개되면서 화제가 되고 나니 이제 네. 이준석 대표가 언론에서 애초에 윤 대통령이 나를 싫어했음이 드러난 거다.
윤 대통령이 입당을 한 이후에 당대표와 나와 무슨 껄끄러운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관계가 틀어진 게 아니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네. 지금 이제 시간이 꽤 지났지 않습니까? 그 혹시 뭐 입장이 바뀌었거나 내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좀 다르게 생각이 정리된다거나 뭐 그런 게 있으세요? 제가 그때도 처음 나왔을 때 윤핵관 성님들 정말 미안합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네. 처음엔 윤핵관이 전 진짜 간신배들이라 가지고 이런 걸 대통령이 계속 주입해 가지고 대통령이 결국 서서히 저에 대해 가지고 적대적인 마음을 갖게 됐구나 생각해서 윤핵관을 잘라라, 윤핵관부터 없애라 뭐 이런 얘기 계속 했거든요. 근데 입당하기 3개월 전부터 이준석이 입당한 직후부터 이준석 3개월 만에 내쳐야 된다라고 했다 그러면은 저는 이건 윤핵관 문제가 아니다. 뭐 윤핵관이 그 생각을 강화시킬 수는 있겠지만은 원래 대통령 사신 생각대로니까 저는 앞으로 윤핵관에 대해서 그 책임을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뭐 윤 대통령이 그래서 왜 이준석 대표를 이렇게 미워하는 것 같냐 이런 걸 물어볼 때마다 항상 나 진짜 모르겠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지금도 몰라요 보면. 네. 예.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는 어젯밤 자신의 SNS에 이게 조작이면 더 탐사는 문을 닫고 사실이면 그냥 윤핵관이 문제가 아니었다는 생각이 든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인터넷 매체 더 탐사가 지난 2021년 전직 검찰총장 신분이었던 윤석열 대통령과 한 인사의 통화 내용을 보도한 것을 거론하며 앞으로 윤핵관 성님들 욕 안 하겠다고 촌평한 겁니다. 이어 이 전 대표는 애초에 싸움을 하려고 작정하고 온 사람들이었다. 3개월 내에 당대표 끌어내리려고 입당한 사람들이니 수많은 비상식이 작동했을 것이라며 익명 인터뷰로 당대표 음해하고 유튜버 꼬셔서 악마화 방송하고 어떤 메커니즘이었는지 이해가 간다고 덧붙였습니다. 더 탐사에 따르면 통화 당시 국민의힘에 입당하기 전이었던 윤 대통령은 해당 인사에게 국민의힘 입당이 왜 불가피한지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제3지대 신당 추진보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에 들어가 경선을 거쳐 후보가 되는 쪽이 바람직하다는 논리였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 당대표로 선출된 직후였던 이준석 대표를 강하게 견제하는 듯한 언급을 여러 번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입당과 함께 자신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당으로 대거 가입해 당의 체질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준석이 아무리 까불어봤자 3개월짜리다. 후보가 되면 비대위원장이 돼서 당대표부터 전부 해임할 수 있다. 걱정 말라고 말한 겁니다. 또 2021년 5월이나 6월쯤 선제적으로 입당할 생각도 했다며 그랬으면 최재형 감사원장도 못 들어오고 당 의원 중 80명은 앞에다 줄을 세웠을 것이다. 이준석도 당선 안 시킬 수 있었다고 언급한 대목 등도 공개됐습니다. 그 무렵 이준석 대표가 4.7 재보선 승리가 윤석열 전 총장 때문이라는 주장은 지나치다. 누군가를 꽃가마에 태워야 한다느니 하는 주장에 반대한다는 식의 견제성 언급을 하면서 이른바 윤핵관들과 충돌한 데 대한 평가로 보입니다. 이를 두고 이준석 전 대표가 강한 불쾌감을 나타낸 가운데 민주당 장경태 최고위원도 당 회의에서 후보 시절부터 이준석 대표의 해임과 지도부 붕괴를 예고했던 발언이라며 명백한 해당 행위인 만큼 윤리위에 회부하시라고 지적했습니다. 해당 보도에 대한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반응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